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 중단원 제2 중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단원에서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연수의 소인수분해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한 것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서부터는 정수에서 더 나아가 정정요. 자연수에서 더 나아가 정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수가 무엇이고 어떤 정수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가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고 셈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나뭇가지를 산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산가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든 원기둥 모양의 산가지를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나무로 만든 삼각기둥 모양의 산가지를 사용하였다. 산가지 셈에는 산판 위에 각 칸에 산가지를 수를 놓아 나타내고 사칙 계산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한국 수학사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슬기로우면 산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수학을 해왔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학이라는 걸 안 배웠을 것 같죠? 우리 조상들도 다 이런 수학을 옛날부터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뜻과 대소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0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거와 음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연수만을 가지고는 뭔가를 나타내기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연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거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수면 위치를 0m라고 하고 5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출발하여 물속 3m까지 다이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수면 5m에서부터 학생이 앉아 있다가 뛰어내리는, 물속에서 풍덩 뛰어내려서 물속 3m까지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고 자, 물음에 한번 답해 볼까요? 1번 출발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말해보자. 자, 그럼 출발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해발이라고 표시하자. 해발. 해발 어려운 말이진가요? 우리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해발 얼마, 그 다음에 바닷속 깊이를 우리는 뭐 해저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요 물속을 우리는 해저라고 합시다. 해저. 그러면 이건 해발, 그 다음에 여기는 해발 5m라고 표시할 수 있고 여기는 해저 3m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시하냐면 얘는 플러스 5m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m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드디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매트를 보겠습니다. 계속 나가죠. 한라산의 높이는 해발 1950m이고 가덕 해저 터널이 가장 깊은 지점은 해저 48m이다. 해수면을 기준 0m로 하여 해발 1950m는 플러스 1950m로, 그 다음에 해저
해저 48m는 마이너스 48m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0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기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플러스로 나타내면 손해는 마이너스로, 증가를 플러스로 나타내면 감소는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워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양의 부호 플러스를 양의 부호라고 하기로 하고,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자고요? 음의 부호라고 하자. 무슨 부호? 음의 부호라고 하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러스를 우리나라 말로 양의 부호라고 하고, 음수를 음의 부호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정리하고 보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8명이 증가한 것을 플러스 8명으로 나타낼 때 5명이 감소한 것은 뭐라고 나타낼까요? 네, 마이너스 5명으로 나타낼 수 있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3초 전을 마이너스 3초로 나타낼 때 발사 10초 후에는 지났으니까 플러스 10초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6과 같이 0이 아닌 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라고 하냐면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양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7과 같이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냥 간단하게 음수라고 한다. 이때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플러스 붙인 수를 뭐라고 한다? 양수. 마이너스 붙인 수를 뭐라고 한다? 네, 음수라고 하기로 합니다.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학교 와서 선생님 내용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협동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는 자, 어떤 수일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대구 광역시 어느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자. 자, 여기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에서 영상의 온도와 영하의 온도는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영상이고 어디는 영하라고 할까요? 네, 맞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각각 양의 부호 플러스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보자. 여기서 최고 기온은 플러스, 여기가 최고 기온이죠. 여기를 확대한 걸 보니까 몇 도예요? 10도, 11, 12, 13도네요. 그래서 플러스 13도 최고 기온은.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을 보겠습니다.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아랫부분 여기 있죠. 확대한 걸 보니까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네요. 자, 그래서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수와 음의 부호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쉽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음수와 양수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아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워보고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이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약속을 합니다. 자, 자연수에 플러스 붙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양의 정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양의 정수. 예,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연수에 플러스 붙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의 정수라고 하고, 또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양의 정수
또 영, 음의 정수 요 세 개를 통틀어서 양의 정수와 영,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드디어 이것을 정수라고 한다는 거죠. 정수. 그렇죠? 자,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세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네, 정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정수는 양의 정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수죠. 그 다음에 영.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의 정수.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정수라고 한다. 이거 참고를 쭉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영에다 무슨 부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이에요.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수냐, 음수냐, 그걸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이니까 영은 부호가 없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정수를 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직선 위에 0을 나타내는 점을 정한 후 그 점의 오른쪽에는 양수를, 왼쪽에는 음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인 부분만 나타냈지만 이제 중학교에 와서 음의 정수, 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직선이라고 하죠. 수직선. 오른쪽엔 양수, 왼쪽엔 음수, 기준이 되는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직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수직선을 보겠습니다. 자, 항상 기준은 뭐다? 0이 기준이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의 정수, 왼쪽은 음의 정수. 여기에서 양의 정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수입니다. 부호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양의 정수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즉 양의 정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다? 자연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빼기 5, 빼기 4, 빼기 3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즉 플러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익히는 수학은 또 학교에 와서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하고 학교에 와서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에서 봐요. 네, 이상.